첫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지금 영끌인가요?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고요. 저희 부부는 노원구 공릉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전세로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임대인한테 만기 몇 개월 전에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돈 없다 였어요. 내 돈이고 나가야 할 날짜에 정상적으로 나가겠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집도 한 달에 한 명밖에 보러 안 오는데 가격도 안 낮추더라고요. 나갈 때쯤에는 집주인이 저희 보고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돈 내가 달라는 건데 황당했습니다. 2년마다 이사하고 내 돈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하자까지. 이때부터 차라리 집 사고 말지 생각했어요. 차라리 안정된 곳에 정착을 하고 우리의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0평대 아파트는 너무 좁더라고요. 제가 맥시멀리스트라 집에 짐도 많고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아기 키우기 좋은 단지로요.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또 집 사기 어렵나요? 평범한 직장인이 집을 사려면 대출이 필수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이 대출 규제, 이러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바뀌는 거 아닌가 불안합니다. 막히기 전에 지금이 마지막 막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영끌을 할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 동료나 지인들 보면 전부 집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너네 아빠 차 산타페지? 이러면서 무시를 한다고 하니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외제차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제 차는 아반떼이고 집도 없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런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올해 12월이 전세 만기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꿀단지님 지금 전세에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내돈 보증금 1억 6천 정도 돼 있고요. 현금이랑 주식 이렇게 다 합치면은 현재 순자산이 대출은 지금 이제 제외를 시키고 2억 7천 정도가 순자산입니다. 월 소득은 이제 한 870만 원 정도. 대출이 60만 원 빼면은 실제 생활비를 540만 원 정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3인 가족이고 아이가 어린데 생활비, 대출이자 이거 빼고 560을 쓰는 거는데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이제 의뢰한 고민은 이제 전세 만기가 됐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이 기회에 이제 집을 사려고 한다. 근데 노원구에 있는 이 30평대 내 집 마련, 이게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비, 식비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치하지도 않고 비싼 것도 안 사는데 말이죠. 어떻게 돈을 아껴야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다소 힘듭니다. 주변 지인이나 동료들을 보면 전부 큰 차를 타고 집도 있더라고요. 40대부터는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저에게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노원구에 살고 계시죠? 네. 노원구에 살고 계시고 전세로 거주 중이시고 내 집 마련도 노원구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지금 준비하신 지역 분석이 노원구입니다. 좋습니다. 서울이 여러분들 다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오른 단지들도 많고 안 오른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노원구이기 때문에 적은 종잣돈으로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노원구는 서울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개의 지하철이 지나가거든요. 하나는 여기 파란 색깔 보이죠? 하늘 색깔. 이게 4호선입니다. 4호선은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를 지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출퇴근으로 4호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7호선은 위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7호선은 강남을 지나가요.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들이 좀 많습니다. 노선을 선택할 때 무조건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이 어떤 노선이며 이 노선이 어떤 업무지구를 지나가는지까지 선호도로 연결이 되고요. 그 선호도가 가격까지 연결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지역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역과 가까운 단지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노원은 그렇게 하면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중계동에서 청구 3차라는 단지가 있어요. 청구 3차를 보면은 중계역과도 멀어요. 노원역과도 멀고 걸어서 가기엔 좀 부족한 그런 단지의 가격이 전용 84 기준으로 32평대죠. 32평 기준으로 11억 5천 정도. 1층이 11억 5천이고 2층 뭐 중층이면은 한 1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근데 볼게요. 제가 7호선이 약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호선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를 보면은 역세권인데 청구 3차와 가격이 3억 이상이 납니다. 그럼 4호선 한번 볼까? 더블 역세권. 상계주공 87년식 9억 정도 합니다. 그렇죠. 역세권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바로 옆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계동 학원가라고 쓰여 있죠. 특히 노원구는 역세권보다 학군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을지초등학교, 을지중학교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거든요. 모든 게 다 학원입니다. 네, 보이시죠? 와. 네. 대치나 목동으로 가기에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약간 가성비 학군지로서 찾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강북 쪽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노원구가 동북쪽에서 최상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멀기 때문에 출퇴근으로 이 노원구를 선택하는 수요보다는 학군지로서 판단하는 수요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구축 아파트의 학군지 가격이 12억 정도였어요. 네. 근데 노원역 위쪽에 신축 아파트들이 조금 있어요. 가격이 이제 30평대 기준으로 11억 4천에 형성돼 있어요. 2020년식인데 신축이네요. 네, 신축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축 학군지가 신축 아파트를 더 앞선다는 거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노원에서는 학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노원구의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다. 그럼 첫 번째는 연식도 중요한데 학군지를 먼저 봐야 된다. 근데 학군지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되시면은 그다음 연식을 보시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역세권 단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랜드마크 단지들을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6억대, 7억대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다면은 노원구도 여러분들 충분히 내 집 마련 후보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장 큰 고민이 지금 뭔가요? 신생아 특례 대출로 내년 11월까지 집을 사고 싶은데 이 제도를 이용을 하려면 어쨌든 제가 연끌을 해서 집을 사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옳은 선택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좋은 상황이잖아요. 신생아 특례 네. 대출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지금 마음 먹은 김에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생각하시는 최종 지역이 어디세요? 잠실이요. 근데 네. 잠실이나 네. 서울 강진구의 광장동이요. 갈아타기를 목표로 노원에서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건데 네. 노원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신혼집을 네. 공동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네. 동네에 좀 정이 든 것도 있고 네. 그 학군지랑도 사실 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갈아타기를 목표로 네. 노원에서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아기를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양가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양가가 이제 남양주랑 강진구 쪽이다 보니까 네.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동북 지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 네네. 안에 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노원으로 노원구 단지를 선택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 대출을 생각하시고 이 단지를 선택하신 거예요? 6억이요. 지금 종잣돈이 2억 7천 있는데 대출을 6억을 받으시고 8억 7천 예산으로 선택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대출을 6억 받았을 때 이자를 계산해 보셨어요? 네, 그게 한 2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가계부를 보니까 저축을 260만 원 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출 이자를 250만 원을 내버리면은 19만 원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출 이자가 사라지는 거니까 60만 원에 대해 여윳돈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네. 생활비나 식비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네네. 사실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고 있거든요. 집으로 들어가는 돈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네. 예산은 우리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월급도 오르니까 어떻게든 충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일단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시는 걸 생각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한도는 5억이거든요. 네. 5억에 이제 신용대출 네. 1억 정도 받을 생각했거든요.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저는 이제 꿀단지님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대출 한도를 어디까지 받아야 되지는 좀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기준을 조금 드릴게요. 최소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을 포함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대출 상환 금액이 대출 상환을 하고 월에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월 저축이 260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 그 이자 금액을 포함해서 150만 원 정도를 상환할 수 있는 그 대출 금액으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 지출이 좀 많거든요. 그 지출을 조금 줄이시면은 신생아 특례 대출 5억을 받으시면은 그럼 충분히 저는 소득이 800만 원이 넘으시니까 감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현금 2억 7천 있으시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5억 한도로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억 7천이 예산이 되잖아요. 나머지 지출에서 좀 줄이면은 네. 월 저축을 100만 원 이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7억 7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울 아파트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라면은 노원구보다는 동대문구를 먼저 볼 것 같아요. 자산 관점도 있는데 노원구보다는 동대문구가 조금 더 좋은 지역이에요. 왜냐면은 서울 사람들은 업무직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노원구보다는 동대문구가 강남과 뭐 도심과 이런 업무지구가 가깝기 때문에 노원구보다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억 7천 정도면은 동대문구의 5호선 라인
구축 아파트 방 3개짜리를 6억대 후반까지도 가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지역들을 먼저 볼 것 같고 그 5호선 타면은 그 광진구까지 한 번에 가잖아요. 부모님도 자주 왕래할 수 있고 쫄단지님께는 좋은 선택이실 것 같은데 혹시 동대문구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보셨어요? 네, 생각해보긴 했어요. 아, 근데 또 노원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언덕이 네. 너무 싫더라고요. 몇 개 단지 빼고는 네. 구축 아파트로 임장을 한번 가보긴 했었는데 아, 가보셨구나. 네. 법조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그럴 바엔 그냥 노원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은 하긴 했어요. 아, 그렇구나. 물론 거주 환경도 중요하고 언덕도 되게 중요해요. 실거주다 보니까 꿀단지님이 직접 들어가서 살 지역이기 때문에 혹은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네. 느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단지의 가격과 자산 가치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언덕도 있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노원은 약간 택지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환경적으로만 보면은 동대문구가 노원구에 비해서는 살짝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수도권 사람들은 교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히 또 물리적인 위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요소를 봤을 때 노원구보다는 동대문구를 조금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대문구를 한 번 더 가보시고 꿀단지님의 그런 환경적인 그런 감정들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업무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아니면 노원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의 관점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자산을 조금 더 쌓으셔서 나중에 갈아타기 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단지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제 코크님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까 유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감당 가능한 대출을 써야지만이 그래야 거주 안정성을 누리면서 10년이 걸리든 뭐 몇 년이 걸리든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억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최대치예요. 최대치. 신용대출까지 쓴다는 거는 너무 무리다. 본인도 알고 있다시피 영끌이라는 것처럼 그게 맞아요. 이게 나중에 추후에 또 금리가 지금은 뭐 저렴할 수 있지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시장에 따라서 매우 급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맞아요. 감당 부분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고 살다 보면은 삶의 소비 이벤트들이 생겨요. 병원에 갑자기 가야 될 일도 있을 거고 그렇죠. 휴직을 한다던가. 부모님이 갑자기 그렇죠. 돈이 그렇죠. 필요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있을 이제 거고.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 소비 이벤트는 계속 생겨나요. 종종, 자주.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자는 의미로 월 저축액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감당한 대출이냐라고 봤을 때 월 저축액에서 60% 정도를 월 원리금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정 예산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면은 가장 첫 번째가 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얼마의 집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거는 내 종잣돈 플러스 내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인데 그 대출 가능 금액을 금리가 싸니까 몽땅 빌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 소득과 저축과 이거와 연관을 시켜서 그 저축액에서 한 60% 정도 월 원리금으로 쓸 수 있다.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대출, 나한테 맞는 대출 가능액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이 그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 지금 월급의 7, 80%를 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어디에 많이 쓰세요, 주로? 식비에 진짜 많이 쓰고요. 식비. 한 달에 어느 정도 쓰시는데요? 뭐 배달료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한 130 넘게 쓰는 것 같아요. 아. 13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11개월 아기한테 이제 네. 이유식 만들 때 다 유기농이랑 무농약으로 사주거든요. 그래서 아. 보니까 일단 장 보는 비용도 사실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유기농이고 이러면은. 근데 이해는 돼요. 저도 아이 처음에 키울 때는 특히나 첫애일 때는 어때요? 더 그런 막 유기농 먹이다가 이제 이게 좀 부담되면은 무농약. 맞아. 막 이렇게 먹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과해요. 저희 집보다 저희가 이제 4명인데 정말 많이 쓰면 100만 원 정도 쓰거든요. 저희도 좀 배민을 많이 시켜서. 진짜요? 아이들이 이제 둘 다 크니까 정말 많이 먹거든요. 고2, 중3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이 썼을 때 그 정도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제 11개월인 상황에서는 식비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제 집도 사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크면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이한테도 따로 쓰는 돈이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던데. 아이 문화센터도 다니고 네. 그럼 뭐 체육 같은 거 하는 학원 같은 것도 보내거든요. 사기 11개월인데 체육 그래서 돈이 꽤 나가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다 그렇게 시키고 있고 근데 내 아이 안 시키면 뭔가 이게 또 잘 못 따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내 아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리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해줄 수 있는 만큼 지금 해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추후에요. 이제 저는 이제 키워봤잖아요. 네. 키워봤는데 지금 저희가 애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요때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교육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은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좀 더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딥하게 배우고 싶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시점에. 근데 네. 이미 어렸을 때 이거를 미리 다 땡겨서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 아이가 이거 나 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어렸을 때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진짜 아이가 원하는 건데 지금 미래에 쓸 거를 지금 너무 땡겨서 빨리 해주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 돈 모을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물론 마음이 알죠. 마음이 아는데 이제 조금 미뤄둬도 돼요. 미뤄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아이가 원할 때 그때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오히려 부모로서 또 아이의 그러니까 서로가 원할 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당장부터 가계부를 써야 될 것 같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미래를 위해서 절약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이시고 수용성도 너무 좋으셔서 앞으로 감사합니다.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연 보내시기 전부터 네. 꿀단지님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시고 복귀를 하셨어요. 단지 그게 실행이 어려우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내일부터 이제 하면 되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네, 꿀단지님이 그 미래를 네. 지금 그리셨잖아요. 난 어디서 네. 살고 싶고 또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그리셨잖아요.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꿀단지님도 당장 내일부터 저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저축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일 당장 뭐 배달 음식을 안 시켰다 혹은 뭐 한 번만 시켰다, 과거와 지금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꿀단지님의 성장을 보시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목표를 가는 과정에서의 그 성공을 내가 느끼는 즐거움이 훨씬 크더라고요. 또 꿀단지님이 그 기쁨을 한번 느껴보시잖아요. 네. 그럼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꿀단지님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월부에 사연을 보내셨잖아요. 네.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코크님이 드린 말씀들을 잘 정리하셔서 실행까지 옮기실 수 있도록 저는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